안녕하세요. 정치를 슈케프입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의 핵심 증인인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민용과 유동규가 만났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성남시 내부 스파이 2명이 법정에서 조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민용은 밖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성남시 안으로 투입된 스파이고, 유동규는 성남시 안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대장동 일당과 손잡은 부패한 공무원입니다. 결국 이 둘은 성남시 내부자로서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뜻을 함께한 동지였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는 이 둘이 대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김만배와 남욱이 법정에서 만나서 대립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동규 측 변호인은 증인석에 앉아있는 정민용을 향해서 배임 혐의 관련된 질문을 했고, 여기에 정민용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민용의 법정 진술을 쭉 말씀드리고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동규 본부장 왈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유동규 본부장은 지시하신 게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동규 본부장 왈 이재명 시장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도 이재명 시장과 얘기가 돼서 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결정사안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도 확정이익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님 왈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이것밖에 안 났는데 흥행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하셨다. 결과적으로 4천억이라는 민간 사업자의 이득이 남았던 사업이지만, 최초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이것밖에 안 남는데 사람들이 한다고 하겠어? 라고 이재명 시장이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동규 측에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처음엔 1공단 공원화 비용만 확정이익으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임대주택 부지도 추가해서 시의 확정이익을 키운 것에 대해서 흥행이 안 될까봐 걱정했던 얘기냐? 여기에 정민용은 네, 시장님이 걱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새롭고 과감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두고 당시 유동규조차 이재명 천재 같지 않냐? 라고 감탄했다는 겁니다. 왜? 공공이 사업 리스크를 지지 않게 하는 설계였기 때문에. 여기에 정민용조차 내가 보기에도, 내가 판단하기로도 훗날 수익을 반반씩 나누는 것보다 유리한 방식이라고 판단을 했다. 사업이 진행되고 남는 수익을 정산해서 반반씩 나눠 갖는다고 계약을 해두면 나중에 민간 사업자들이 자신이 쓴 비용을 부풀리고 장부를 조작하는 장난질을 치니까 아예 처음부터 확정이익을 걸어놓는 것이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계속 확정이익을 늘렸다. 결국 내부 스파이들조차도 공공이익을 최대치로 늘리는 이재명의 설계에 감탄하고 동의할 정도로 그것은 최선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정민용이 법정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민용이 과거 유동규의 이재명 천재 같지 않냐? 이 말을 언급한 것은 이재명이 내린 설계에 너도 당시 감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너는 대장동 일당의 의견을 네가 올려서 이재명이 거기에 호응해서 진행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재명 일당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이 했다면 넌 왜 당시 이재명 천재라고 감탄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너도 이런 방식을 처음 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탄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짜고 친 게 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어? 라고 따진 겁니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따져 물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남욱은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 1월에 그 확정이익 문구 관련해서 정영학 씨가 유동규 씨에게 제안을 했고 유동규 씨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 또한 유동규도 당시 검찰 조사에서 확정이익 관련해서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과 유동규는 우리가 이재명을 움직여서 4천억을 번 거야. 따라서 이재명은 더 벌 수 있었는데 덜 번 게 된 거니까 배임이 맞아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민용이 나타나서 그것은 유동규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 유동규가 말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재명 천재 같지 않냐? 라는 유동규의 당시 발언을 소환합니다. 굳이 그것을 소환한 이유는 야 유동규 너도 그렇게 당시에 말해놓고 감탄해놓고 지금 와서 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재명을 홀린 게 아니라 거꾸로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 이재명이 너를 감탄하게 한 거잖아. 이 소리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유동규는 앞선 정민용의 증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 정민용이 뭘 알겠나? 정민용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유동규의 발언만 봐도 이들은 대립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민용은 이재명처럼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김용, 정진상에게 돈을 줬네, 428억 원을 약정했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겐 유리하고 남욱, 유동규, 검찰이 불리해지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배임 혐의에 있어서는 정민용은 자신의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하고 남욱, 유동규, 검찰이 불리해지는 증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니까 결과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만배와 정민용은 법정 증언을 할 때 녹취한 파일 등 물증을 제시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남욱, 유동규, 검찰은 물증 제시도 없이 지들끼리 말만 맞추고 과거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는 번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법정 다툼에서 누가 유리할까? 당연히 물증과 일관된 진술을 하는 쪽이 유리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민용의 법정 증언을 언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연합뉴스 정민용이 말했다.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가 아닌 이재명 지시라고 들었다고.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정민용이 말했다. 유동규, 이재명 천재라고 감탄했었다. 유동규의 진술을 반박했다. 적어도 이렇게 뽑아야 맞죠. 자, 연합이 이렇게 제목을 뽑으니까 모든 언론사도 이렇게 뽑아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민용도 모두 이재명 책임이래요. 이재명이 다 설계했대요. 라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조선 동아일보는 이재명 설계했다, 천재라고 들었다 라는 대목까지 제목으로 넣어서 이거 이재명이 다 한 거야. 그런데 유동규가 천재 같다고 말했대요. 유동규가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보니까 아, 유동규의 말이 맞네. 유동규의 말대로 이재명이 했네. 둘이 짜고 쳤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민용이 유동규의 주장을 박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언론들의 이 천편일률적인 제목들은 당장의 여론전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향후 법정 다툼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의 정민용의 법정 증언은 정민용도 검찰 의견에 동조했다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고 오롯이 이재명 고유의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뜻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을 홀린 게 아니라 거꾸로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침만 뱉을 생각만 하고 있지 맥락을 제대로 못 짚고 업데이트도 잘 안 돼서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것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자, 저는 전체 맥락을 다 보여드렸고 이들은 현재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최초 이 논란이 일고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언론들은 당시
이재명도 자기가 설계했대요. 민간업자들에게 4천억을 남겨주는 걸 자기가 설계했다고 말하네요. 이렇게 비아냥대듯 떠들면서 당장의 여론전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정공법이 빛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 쉽게 말해 오늘만 살다가 내일을 망치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과 짜고 쳤다면 이재명은 민관 결합개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LCT처럼 100% 민영개발 방식을 채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과 짜고 쳤다면 공공은 리스크가 없고 민간은 리스크가 큰 확정 이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1120억 원을 추가로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기발하고 고유의 방식으로 공공이익을 극대화시킨 천재 시장이었다. 마치겠습니다.